안녕하세요. 2주 만에 돌아왔습니다. 연말을 다 뜻깊게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연말이 되니까 지금 일정이 너무 바빠져서 이번 주에도 사실은 작업을 못할 뻔했거든요. 근데 그럴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지금 야외에서 이동하면서 녹음을 하고 있어요. 잡음 같은 게 많이 혹시나 녹음이 될 수도 있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마지막 날이잖아요. 어떤 분들은 이제 연초가 돼서 이 여행기를 들어주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2017년 잘 마무리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싱숭생숭한 연말을 보낼 수밖에 없었는데 뭐 그런 것들이 어떤 어려운 일들이나 이런 게 있었다고 해도 어쨌든 지나가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이제 2017년이 아니고 이제 2018년이 왔으니까 또 기운을 내서 생활을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도 기운 내시고요. 연말에도 연초에도 제 여행기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노보시비르스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제 한 동네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까지 막 많은 설명을 할 게 없는데 사실 많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는 제가 이 동네에 오랫동안 머물렀기 때문이죠. 이제 오토바이가 고장이 나서 부품 수급할 때까지 한 2주 정도 여기에서 제가 시간을 보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지난번에는 잠깐 제가 이제 지하철 탔던 거라든가 뭐 이런 걸 좀 얘기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이어서 노보시비르스크라는 동네에서 제가 또 뭘 하면서 지냈는지, 그래서 이 동네 이야기만 너무 길어지면 안 되니까 오늘 다 이제 끝을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진을 보면서 한번 시작해 볼까요? 먼저 이 박물관이 있는데, 박물관이 아니라 사실 이게 오페라 하우스가 있는데, 노보시비르스크에 굉장히 큰 극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인터넷으로 이제 찾아보니까. 제가 숙소에서 이제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으면서 뭐 해야 되는지 계속 검색을 해본 거죠. 그런데 극장이 있다. 마음 같아서는 공연도 좀 보고 싶었지만 그 예매하기가 좀 어렵고, 그래서 그냥 찾아가 봤어요. 극장을 매표소 있는 데까지 들어가 봤는데 진짜 이쁘게 돼 있어요. 바깥에 보면은 무슨 아테나 신전같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안에도 실내 인테리어가 이쁜데 극장 안에까지는 이제 들어가 보지 못한 게 뭐 공사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가는 날이 장날인지 뭔지, 제가 러시아의 노보시비르스크라는 동네를 살면서 몇 번이나 온다고 하필이면 지금 간 날이 공사를 하고 있어서 안에까지 들어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때 이 극장에 대한 게 꽂혀가지고 제가 뭘 했냐면, 그 여행 떠나기 전에도 좀 생각했던 게 있거든요. 이제 문화생활을 하고 와야겠다. 근데 러시아 하면은 그 발레가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 가서 발레를 안 볼 수 없다. 모스크바나 페테르부르크쯤에 가서 발레를 볼 수 있는지 이제 나중에 숙소에 가서 확인을 해요. 그 부분은 나중에 또 이야기를 해보고요. 지금 여기 바람이 엄청 부는데 여러분 이게 제 목소리가 잘 들리시는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편집할 때 엄청 애먹을 것 같은데 일단 계속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갔던 곳이 이제 여기가 동물원입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여행에서 가장 당황스럽고 되게 재밌는 게 이거 같아요. 이렇게 오토바이 타고 내가 유라시아대를 굉장히 여행까지 하러 나와가지고 웬 동물원을 다 갔나. 사실 한국에 있어도 잘 가지도 않는데, 근데 어쨌든 또 노보시비르스크 이제 인터넷 찾아보니까 굉장히 큰 동물원이 있는 걸로 유명하더라고요. 뭐 할 일은 없으니까 가보자. 그래서 가봤습니다. 그래서 티켓을 딱 들고도 사진 한번 찍었고요. 근데 동물원이 딱 들어가니까 되게 잘 돼 있어요. 뭔가 진짜 정글처럼 이렇게 여러분들 사진에서 느껴지시나요? 돼 있어가지고 나 약간 제가 동물원을 몇 년 만에 가는 건지 거의 한 5, 6년 만에, 학생 때도 갈 일이 별로 없잖아요. 서울대공원 동물원 갔던 것 같은데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이렇게 시베리아에서 북극곰이 누워있는 모습도 봤고요. 그 다음에
그다음에 이렇게 표범이 있는 거, 이렇게 누워 있죠. 좀 확대해서 보면 옆에 지금 차도 지나가고 난리가 났어요.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동물원을 돌아다녔는데 재밌었다. 뭐 이게 뭐 동물원 와일드가 아니니까 더 막 뭔가 얘기해드릴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동물이 있었고, 또 그 매대에서 제 음료수 한 잔 사 마셨고, 카페가 집이 뒤집혀진 모양으로 있는데 신기했다라는 정도 연기가 이번 화에 알차지 못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근데 어쨌든 전체적인 분위기는 이렇게 막 정글처럼 잘 꾸며져 있고, 막 위에 통로가, 짐승들 다니는 통로가 막 있어서 막 애들 막 돌아다니고, 굉장히 그런 것들이 좀 리얼하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또 이때 날씨 되게 좋아가지고 가족들끼리 온 사람들도 많았고요. 그 다음에는 이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제가 시장을 갔어요. 근데 시장을 왜 갔냐면 지갑을 잃어버린 겁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이야기를 아직까지 안 했네. 몽골에서 나왔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몽골에서 나와서 노보시비르스크라는 곳까지 도착하는데도 제가 한 3일 정도 이제 트럭 얻어 타고 막 하면서 가느라 이제 걸린 거였는데, 거의 이제 러시아 나오자마자 봤는데 지갑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제가 마지막에 북부루트 타고 나오면서 이제 거기가 지형이 너무 험하고 진동이 심하니까 무슨 모타드 타는 것처럼 점프도 엄청 했거든요. 이제 앞쇼바가 나갈 정도였으니까 어디서 떨어졌나 보다. 지갑이 없어진 거죠.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도난당했을 그런 건 없고 제가 떨어뜨린 것 같아요. 근데 다행히 이제 제가 물론 현금을 좀 얼마간, 아마 10만 원이 넘지는 않는 금액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현금을 얼마간 잃어버리고 체크카드 잃어버리고 이런 문제가 있긴 있었는데, 다행히 운전면허증이나 신분증, 뭐 사본 같은 거, 체크카드도 따로 똑같은 계좌에 묶여있는 카드를 추가로 발급받아가지고 따로 이제 가방 안쪽에다 넣는 게 있었어요. 비상용으로. 그래서 항상 전 뭐 비상은 비상일 뿐이지라고 생각했으나 지갑을 잃어버리는 대형 참사가 일어나는 바람에, 그래서 비상용 체크카드를 가지고서 현금을 뽑아서 쓰고, 그런데 이제 계속 여행 중인데 주머니에다가 막 이렇게 카드 딸랑딸랑 넣고 다니기가 힘들고 불편하고 위험하니까 새로 하나 사야겠다. 그래서 시장을 간 거죠. 그래서 시장 돌아다녔는데 아쉽게도 돌아다니는 사진은 없네요. 옷 구경도 좀 하고, 바깥에도 시장이 있고 안에도 쇼핑몰 센터처럼 돼 있는 곳인데, 제가 좀 그래도 이제 러시아 말이 좀 늘어가지고 아줌마랑 흥정을 했어요. 그래서 원래 한 5만 원에 파는 지갑인데 제가 3만 원에 깎아서 구입을 했습니다.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곳도 아니고, 그래서 바가지 요금을 깎은 것도 아닌데 거의 막 이제 현지인처럼 해서 물건을 깎아 사는, 정말 감동적인, 나 이제 러시아에서 통하는구나, 뭐 이 정도 된 경험을 하나 하게 됐고요. 그 다음 사진은 제가 어디 이제 큰 약간 이마트 같은 느낌의 쇼핑센터 쪽을 갔었는데 무슨 행사를 하더라고요. 여기 막 데시벨 뭐 어쩌고저쩌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자동차 음향을 뭔가 겨루는 건 대결인 것 같아서, 저 자세한 거 여기서 또 러시아어를 못하기 때문에 자세한 건 모르지만 그런 느낌이었어요. 어쨌든 그래서 약간 레이싱걸 같은 분들도 계시고 기상천외한 튜닝이 된 자동차들이 많이 나와요. 뒤에가 다 스피커인 건데 이런 차들이 나와갖고, 근데 이제 소리가 크니까 바깥에다 다 틀지는 않고 차를 다 문을 닫은 다음에 안에서 오디오가 얼마나, 제 생각에는 얼마나 크게 이게 재생이 되나 그거를 측정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이크를 차 안에 넣고 닫고 진짜 막 무슨 지진이 일어나는 것처럼 왕 할 때까지 몇 초간 재다가 막 하는데, 앞에 보면은 숫자가 뭐 178.8 뭐 이런 식으로 대결을 하는, 이렇게 되게 색다른 구경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등장하는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이제 러시아 정교회의 모습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한적한 산책로도 걷는 거를 좋아해서 많이 다녔습니다. 숙소에서 그 오토바이 지금 수리하는 거기까지가 한 4, 5km 됐거든요. 처음에는 거기를 계속 걸어 다녔어요. 근데
말이 4-5km지 그 걸어가면은 30-40분 넘게 이제 걸리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아 도저히 안 되겠다 죽겠다. 그래서 저 또 버스 타는 거를 또 도전을 해서 지하철은 왠지 좀 만만했는데 버스는 또 이제 무서운 거예요. 근데 다행히 이제 우리에게는 우리 친구 구글 맵이 있으니까 구글에서 이제 버스 경로나 이런 거를 다 찾아가지고 검색해서 갔어요. 처음에 탔을 때 문제가 뭐였냐면 요금을 현금으로 이렇게 내야 되는데 제가 그걸 낼 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옆에 앉아 있었던 여학생이 대신 먼저 내줬어요. 제가 뭐 러시아 말로 막 뭐라 하면서 자기가 먼저 내줬어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사실 고민하다가 괜찮다 하고 가더라고요. 진짜 야 이거 천사인가? 러시아 분들이 정말 외모만 아름다우신 게 아니라 도움을 주시네. 근데 이제 처음에만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안에서 어떻게 이제 돈 내고 하는 걸 봤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정상적으로 자 저도 돈 잘 내고 다녔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는 제가 부품을 기다려야 되는 제가 어쨌든 부품을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긴 했는데 그래도 뭐 할 게 없으니까 그 정비소 많이 놀러 갔어요. 사람이 많이 있었는데 3명 정도가 이제 고정으로 멤버가 있는데 2분은 이제 영어를 못하는데 데이빗이라는 친구가 영어를 굉장히 잘해서 여기서 잘한다는 거는 저보다도 잘한다는 거죠. 대화하다 보면은 굉장히 말려요. 그래서 다 막 회피하고 막 말 돌리고 그랬는데 말이 그래도 어느 정도 통하기도 하고 또 저 지금까지 여행 왔던 것들 사진이나 이 친구들도 이 근처에서 바이크 클럽 운영하면서 찍은 사진 같은 것도 서로 보면서 이야기도 좀 하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제가 수리해야 되는 게 클러치 디스크만이 아니라 이제 앞쇼바도 나갔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부품이라서 여기서는 구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정비소 친구 이제 뒤에 텐덤을 하고 그 부품을 구입하러 직접 갑니다. 이렇게 뒤에서 타고 가는 거를 찍어봤어요. 혼자 여행 왔는데 또 다른 사람 뒤에 타보는 경험까지 또 해보고요. 오일 실이랑 그다음에 오일이 다 샜으니까 오일이랑 사와가지고 클러치 디스크 기다릴 때 쇼바를 먼저 교체를 했습니다. 이렇게 앞바퀴를 뜯어내고 수리를 했고요. 이렇게 작업할 때 다 이렇게 우통을 벗고 애들이 하는지 그 상남자들이어서 이렇게 뒤에 여성 라이더가 지켜보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울통을 벗고 일을 하시는 2명의 메카닉을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지금 포크 오일을 넣어가지고 압을 맞추고 있는 모습이고 조립을 했습니다. 지금 얼굴이 안 보이는데 나중에 제가 같이 찍은 사진을 또 올릴게요. 그래서 한 명이 포크 잡고 있는 친구가 데이빗이고 다른 한 명이 샤샤인데 이 러시아에서 이 샤샤라는 이름은 이제 줄인 말이에요. 원래 네임은 알렉산드로고 알렉산드로를 줄이면 샤샤가 된대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줄이면 샤샤가 되는지 이해는 안 되는데 하여간 그렇다니까 그냥 그런 줄 아는 거죠. 근데 굉장히 흔한 이름이에요. 그래서 뭐 어디 여행 다니다가 친구 사귀어하고 너 이름 뭐냐 이러면 다 샤샤예요. 무조건 동네에 한 명씩은 다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여기 와서 오랜만에 카페 문화도 즐겼습니다. 제가 커피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여행 갈 때도 그 초반에 그 러시아 저 동부에 거기서 사진을 좀 보여드렸지만 제가 커피를 원두를 다 준비해 가가지고 내려 먹었어요. 그 다음에 카누도 되게 많이 챙겨가고 근데 아무래도 열약하잖아요. 그리고 또 동부에서는 커피 시키면 그렇게 설탕이랑 우유를 타서 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너무 괴로워가지고 사실 러시아어 공부해야겠다는 계기도 거기에 있는 건데 근데 이제 노보시비르스크가 큰 도시다 보니까 여기 이제 굉장히 또 본격적인 어떤 카페 문화가 누릴 수 있는 라떼를 마셨네요. 멍 때리는 시간들도 많이 보냈습니다. 제가 여기 아마 컴퓨터 가져와서 페이스북이나 하고 뭐 보냈겠죠, 시간을. 그 다음에 이건 또 보니까 굉장히 이제 또 추억거리인데 제가 이제 숙소에 2주씩이나 있으니까 사실은 그 숙소는 이 도미토리라는 거는 뭐 하루 이틀 뭐 이제 출장 온 직장인들이나 캐주얼한 여행자들이 잠깐 머물러 가는 숙소인데 저는 뭐 2주씩이나 짱 박혀 있으니까 거의 뭐 직원이나 다름없는 그런 느낌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맨날 리셉션이랑 말 안 통하는데 구글 번역기 틀어놓고 서로 얘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계속 방에 있으면 새로운 여행자들이 오잖아요. 근데 한 친구가 기타를 들고 왔더라고요. 저도 이제 기타를 좀 치거든요. 그래서 관심을 보이면서 얘기를 했는데 또 다행히 영어를 잘하는 친구였어요. 저보다 영어를 잘한다는 거죠. 이 친구가 공연을 하러 왔대요. 와, 이거 무슨 공연이야? 그래서 나도 좀 따라가도 돼? 이러는데 따라가도 재미없을 텐데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했더니 이제 스탠드업 코미디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탠드업 코미디가 뭔지 아시나요? 그냥 꽁트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서가지고 막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을 웃기는 그런 코미디, 좀 이제 제가 설명이 서툴러서 그런데 그런 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날 저녁에 이 친구랑 이 친구의 또 다른 같이 온 친구랑 해서 셋이서 갔는데, 이렇게 술집에서 바에서 보통 평소라면 밴드 공연을 할 것만 같은 그런 이제 공간에 이제 스탠드업 코미디를 하는데 이게 대회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약간 막 전국 대회까지 막 가고 그러나 봐요. 그래서 이 친구가 다른 도시에서 이 대회에 이제 라운드 출전하려고 온 거죠. 그래서 야, 이게 러시아에는 스탠드업 코미디가 대중적이구나, 이런 거를 새롭게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또 많이 와요. 되게 이걸 보려고 술집을 찾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스탠드업 코미디를 하고 있고요. 근데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스탠드업 코미디라는 거는 말로 웃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조금도 웃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맥주 한 잔 시켜놓고 그렇구나 그냥 지켜만 봤습니다. 이렇게 기타 들고 있는 친구가 제가 숙소에서 만나서 친해져서 온 친구인데 굉장히 신선하죠. 스탠드업 코미디인데 기타 치면서 자기가 중간에 막 추임새 넣으면서 반주 깔면서 노래도 부르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나와서 평가를 하는데 박수소리 크면 이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거의 지금 1시간 넘게 아무것도 못 알아들었는데, 그냥 그 같이 온 친구 순서 됐을 때 박수치고 막 환호성 막 지르고, 기쁘게도 이 친구가 그 라운드 진출을 해서 다음 대회에도 출전할 수 있게 됐다고 이제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동네를 자꾸 돌아다니다 보니까 또 다른 친구를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오토바이 관련돼서 또 이야기 나누다가 알게 된 친구가 자기 가게 놀러 오라 그래가지고 갔었는데, 여기가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타투 아티스트죠. 그러니까 문신하는 곳인 거죠. 친구는 이 가게 이제 매니저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게도 구경 갔었는데, 이 가운데 이렇게 바이크가, 굉장히 오래된 바이크가 실제 바이크예요. 근데 오토바이가 놓여져 있는 굉장히 깔끔하고, 저도 이 타투 아티스트 그 작업실을 이때 처음 가본 건데 한국에서도 한 번도 안 가봤거든요. 굉장히 쾌적하고 깔끔하고, 알고 보니까 나중에 뭐 홈페이지도 들어가고 하니까 이 가게가 굉장히 큰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런 디자인 대회 같은 거 하면 전국대회에서 우승하고 그런 실적이 있는 아티스트들이 이제 많이 모여있는 스튜디오였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금 한참 떠든 것 같은데 바람 소리랑 이게 너무 심해서 편집할 때 굉장히 고생을 할 것 같네요. 여러분들도 이번 화 조금 듣기 어려우셨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제 다음 화에서 깔끔하게 클러치 디스크 교체하고 이제 유럽을 향해서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좀 와일드한 여행이 계속됐는데 이제는 조금 우리 여행지의 모습도 많이 달라질 것 같고요. 그러면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건강하고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